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산 내려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저께 이어 용에 관해서 한 번 더 논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용은 궁궐이나 민가에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상의 동물이지만은 특히 민속을 통해서 보면은 홍수와 가뭄을 주재하는 수신으로서의 용, 또 바다에서는 항해와 조업을 주재하는 해신으로서의 용, 민가에서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병사징경의 역할을 해주는 용, 또 불절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의 용,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용이 다양한 성질과 신비한 능력에 의탁하여 그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용한테 빌기도 했습니다. 또 무속에서는 특히 수신으로서 섬기고 풍요와 안전을 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무당들이 나와서 바다신에게 비는 어떤 풍요와 안전을 비는 어떤 해신제 그리고 또 붕어제 이런 걸 비는 무당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요즘 그림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때로는 무당마다 다릅니다만은 또 어떤 사건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할 때는 용신에 또 비는 그 어떤 무당들도 굿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용은 특히 궁중에서는 용을 임금의 권위에 비유해서 여러 장식 문양으로 활용합니다. 민가에서는 용 그림을 대문에 붙여놓고 용의 능력을 빌려서 잡귀신을 물리치고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주변 생활용품, 문방구, 묘 넓은 영역에 걸쳐서 길하고 상스러움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용이 많이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용은 새끼가 9마리가 있다고 했죠. 제가 오늘은 용생구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일단 이 용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용은 날개가 있는 용, 비늘이 있는 용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날개가 있는 용 응용이라 합니다. 또 비늘이 있는 용을 갖다 교룡이라 하고, 빛이 붉고 뿔이 있는 새끼용을 교룡이라 합니다. 또 빛이 노랗고 뿔이 없는 용을 일용이라 하고, 승천하지 못한 용을 반용이라 합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것을 청룡이라 하고, 불을 좋아하는 것을 하룡이라 하고, 울기 좋아하는 것을 포례 또는 명룡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 용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생구제를 하여 용에는 9마리, 구룡이는 9마리 자식이 있는데, 물론 다 상상 이야기입니다만, 꿈에서 만든 용이지만, 자, 이 용들에게 각기 독특한 성질을 다양하게 부여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희라는 용이 있습니다. 이 비희는 무거운 것을 들기 좋아하는 용인데, 커다란 비석 아래에 거북이 받침돌의 모양은 용입니다. 자, 이 거북이처럼 생긴 모양에다가 큰 비석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용이 바로 무거운 것을 들기 좋아하는 용 비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문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면서 바닷물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문은 바로 하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문은 건물의 사찰이나 궁궐에 가면은 용말 끝에 새겨진 용이 바로 이게 이문입니다. 그 지붕 위에 있습니다. 지붕 위에 새겨진 그 용이 용말 위에 새겨진 바로 이문입니다. 이 또 포례, 이 포례라는 용은 절에 가보시면 범종각의 종 위에 보면 용류라고 있습니다. 이 용이 포례입니다. 이 포례는 바다에 살면서 고래를 무서워합니다. 고래 우는 소리 들어도 어쩔 줄 몰라 큰 소리를 엉엉 우는데, 자, 이 고래의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 소리를 범종에다 갖다 놓고 우리나라 범종을 딱 치면은 소리가 장엄하고 여운이 길죠. 이 포례가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례는 울기를 좋아하는 용이라서 범종에 새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폐안이라고 있어요. 폐안. 이 폐안은 감옥에 이제 주로 이제 새겨지는 얘기인데, 감옥 앞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감옥이 없다, 옛날 감옥이 없다고 없는데, 중국에는 가면은 이 감옥에 보면 폐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문 앞에 모양 호랑이 닮았다 해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인을 조금 잘못하면 막 집어 던지고 물건 하는데, 그래서 옥문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즉 위험과 힘이 있는 감옥의 문에 새겨진 게 바로 폐안입니다. 호랑이 닮은 형상. 그 다음 도철입니다. 도철. 이 도철은 음식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해서 소뚜껑에 새겨진 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뚜껑 잘 볼 수 없는데, 저 행사할 때 보면은 향로처럼 생겼는데, 향로 말고 원래 이게 궁궐 앞에 있는 그 향로가 아닙니다. 소정자는 소치입니다. 소. 경복궁 가면 자원이 놓여져 있죠. 그 향로가 아니에요. 원래 소치입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거 소정자라 해서 그 새겨진 게 용이 바로 도철입니다. 그리고 공복이라고 있습니다. 공복. 이 공화라고 하는데, 이 공화는 물길 따라오는 잣길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다리 난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물길 따라오는 그 다리에 보면은 좌우에 내려다보는 짐승인데, 이게 공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사라고 있습니다. 예사는 용두대도라 하여 박물관에 가면 칼 손잡이에 그 끝에 고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고리에 새겨진 용이 바로 예사입니다. 죽이기를 좋아하는 용, 예사입니다. 그리고 산예는 이 모양이 사자와 닮았고, 태우고 불지를 좋아해가지고 연기와 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새겨지는 용이 바로 산예입니다. 백제 부여의 능산리 고은 이쪽 편에서 백제 부산이죠. 거기 수년 전에 백제 금동 용봉 향로에서 발견된 그 용봉 향로에 보면 그 새겨진 용이 바로 이게 산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라고, 마지막에 9번째 초도라고 있는데, 모양이 소라와 고동을 닮았다고 합니다. 또 이 초도는 누군가 오면 가둬놓고 이게 문 걸기를 좋아하는데, 가두고 또 문을 걸어 잠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대문 앞에 장식되는데, 특히 궁궐의 그 대문에 보면은 그 고리 있죠. 그 고리를 장식하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장석에 보면은 이 용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바로 초도입니다. 큰 대문에 보면은 동그란 들쇠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석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용이 바로 초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마리 용 새끼가 각자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용은 궁궐이나 민가에서도 우리 주변에 두고 때로는 물을 다스리고, 때로는 불을 다스리고, 때로는 풍농과 풍어를 빌고 재앙으로부터 수혜해주는 역할을 하는 최대의 힘을 가진 상징적인 동물로 바로 이 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용에게 보여준 다양한 그 성격과 상징성을 사람들은 건축물, 그리고 가구, 의복, 문구 등의 장식 등에 널리 응용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욕구와 기대를 담았던 게 바로 용입니다. 특히 이 용은 민속을 통해서 보면은 홍수와 가뭄을 주지하는 주신, 또 바다 항해와 족을 주지하는 해신, 또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백사 진경의 능력을 가진 신, 용입니다. 또 절에서는 불법을 수하는 허법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왕권과 나라를 수하는 호국신, 이렇게 용이 안 박힌 데가 있습니다.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 민가에서도 대문에다 용 그림 그려놓고 이 용으로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대문 앞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용 그림을. 어떤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용의 다양한 그 성격과 신비한 능력에 의지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어떤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만큼 이 용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왔다는, 요즘은 이제 현대 문화도 용이 많이 멀어지고 별로 미신으로 이제
그냥 상상동물을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는 하지만은 옛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무튼 이 용이 중국과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에서 굉장히 자리해 왔다는 거. 얼마나 그랬으면 이 용은 임금의 얼굴도 용안이라 하고 임금의 그 덕도 용덕이라 하고 임금의 눈물을 용누라 하고 임금이 앉는 자리를 갖다 용상이라 하기도 하죠. 또 속담도 맞습니다. 자가살이 용 건드리는 말인데 이게 경상도에서는 빠가살이라고 보통은 막 동자개라는 그 물고기입니다. 이 동자개가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동자개가 용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 힘에 힘겨운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함부로 저보다 큰 놈을 건드리는 뜻으로 바로 자가살이 용 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 뭐 자주 사용하죠.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 때 개천에서 용 나왔다 하죠. 그리고 용 가는데 그런 거하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 말도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서로 떠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갖다가 용 가는데 그런 거하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용이 물밖에 나면 개미가 침노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불행한 환경이나 그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은 아주 아차한 사람들까지도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되는 그 세태를 비하는 말입니다. 지금 뭐 어느 누구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처인데 이제 물어나게 되면 이런 말 나오겠죠. 용이 물 밖에 나가면 개미가 침노를 한다. 사람이 불행한 환경이나 처지에 빠지면 아주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되는 세태를 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요즘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면 못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용을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해왔던가. 자, 다음에는 제가 이 용이 관련해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경제마다 또 다르고 또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많이 하고 기우제라는 생각이 얼른 생각이 나는 바람에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제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논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 건강한 삶 유지하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